안녕하세요. 보라아빠 TV의 보라아빠입니다. 오늘이 이제 세 번째 방송인데요. 제가 지금 이거 몇 번 또 녹화를 했다가 소리가 안 들어가지고 다시 녹화하고 뭐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일단 그 사이에 아주 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증시에 관련돼서 경제 관련돼서 지금 어떤 것들이 이슈가 자리 잡고 있고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에 따른 뭐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의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제목을 일본 경제 보복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방송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본 경제 보복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뭐 크게 네 가지 이슈를 보면 일본 경제 보복, 미중 무역 협상, 연준 금리 인하, 북미 정상회담 이 네 가지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네 가지 이슈 중에서 현재 지금 저번 주부터 지금 G20이 끝나고 아베가 우리 반도체 소재 관련돼서 수출 규제하겠다 3종에 관해서 이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 우리 증시를 장악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일본 경제 보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련된 그 이슈나 그 뉴스에 관련해서 지금 제가 연속해서 계속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라고 보면 되고요.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수혜를 받는 업종이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 SK가 상승의 제한 혹은 하락 방향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증시가 가기는 힘들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단 이 네 가지 중에서 그러면 가장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일본 경제보복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고 그 우리 증시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더 심도 있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일 처음에 띈 게 이제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하면서 동진 세미캠이나 후성 뭐 기타 뭐 램 테크놀로지 뭐 ENF 테크놀로지 뭐 그런 것들 좀 램 테크놀로지는 상한가 치긴 했지만 뭐 뛰거나 못 뛰거나 뭐 이랬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가 탑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진 세미캠과 후성 이런 것들이 뛰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뭐 연속해서 이제 지금 약간 뜨는 듯 했던 거는 반도체 일본 추가 규제 품목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장비 실리콘 웨이퍼 뭐 이거 관련돼서 조금 뜨는 듯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사실 이쪽으로 넘어갔죠. 일본 불매 운동 관련주 뭐 모나미, 신성통상, 삼천리 자전거 이런 거 이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이제 생기면서 반대로 우리나라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나라 제품에 관련돼서 이제 지금 떴는데요. 지금 이제 뭐 이거 관련돼서는 지금 아주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뭐 기본적인 순환매가 이쪽에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여기에서 일본 불매 운동 관련주 그리고 여기에 잠깐 이쪽으로도 순환매가 잠깐 돌았다가 이제 품목 앞으로 향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돌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이틀, 뭐 이것도 뭐 하루 이틀, 뭐 이것도 이틀 이렇게 돌았으면 지금 만약에 다음 주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에 만약 추가 규제 품목 관련돼서 일본에서 추가 규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막 나오는 쪽으로 또 아마 매기가 좀 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슈가 그냥 유지되는 상태에서 사태가 조금 해결 국면은 없이 고조되는 양상으로 간다. 이러면은 다시 이쪽으로 이제 매기가 다시 또 돌고 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틀 그리고 또 뭐 이쪽으로 잠깐 돌았다가 이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수출 규제나 다른 이슈가 나오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좀 이제 불규칙 바운드가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규칙적인 바운드는 이 지금 정해지는 돌아가는 순환매 사이에서 이제 일단 매기가 돌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점점 우상향으로 차트 방향으로 바뀔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제가 보면은 제가 이거 뭐 반도체 보복 시나리오 저번 주 두 번째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좀 방송이 아직 서툴러서 좀 순서가 엉망인데, 어저께 뭐 아주 큰 건 없었지만 한번 지금 증시 관련돼서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 위치나, 그리고 지금 관련된 지금 종목들 한번 기술적인 거 한번 차트로 한번 보면서 지수를 한번 보면서 한번 짚어드리는 순서가 먼저지 않나 싶은데요.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나라 지수 지금 2110선, 어제 1.86포인트 올랐습니다. 0.09%고요. 뭐 장중 등락폭이 좀 있긴 했지만 뭐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240선 아래에서, 예, 지금 하단에 있고요. 지금 볼리저 밴드 상하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 혹은 지금 이 2100선 아래로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볼리저 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 있습니다. 제가 뭐 기술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하방으로 방향 잡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모멘텀이 일본 수출 규제 관련돼서 모멘텀이 하방인데다가 지금 위에 겹겹이 쌓여 있는 지지선들을 뚫지 못하고 아래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직 사실은 이쪽에서 지금 이제 뚫고 내려가거나 닿거나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뚫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하방으로 잡으면 바로 2000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방향성이 잡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아직은 아니지만 좀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하지만 가능성은 높아진 거죠. 아래쪽으로 움직임이 지금 있고, 하지만 이거 뭐 아직 예단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만약 이쪽에 뚫고 들어가면은 뭐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인식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보시면 다우는 뭐 사상 최고치를 지금 뭐 기록하고 있으면서, 사상 최고치가 지금 사상 최고치인가요? 제가 한번 볼게요. 확인 한번 해보고요. 뭐 근접 사상 최고치는 아니더라도 사상 최고치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일단 보시면 지금 뭐 240선 아래에 두고 지금 계속 올라가는 양상, 지금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조정 양상을 보이긴 했지만 긴 꼬리를,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양봉을 만들어 주면서 그 5일선 위에서 지지를 보여주는 양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지금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에너지가 남아 있고 계속 갈 수 있고 훼손된 부분이 없다. 뭐 변동상, 그래서 제가 이제 변동사항이 아직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나스닥 보시면 뭐 마찬가지 그림입니다. 240선에서 지지가 나왔고 이후에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가장 높은 지금 위치에 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선 지지 양봉, 어저께 떨어졌지만 뭐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어저께 선물 시장에서 투자자 보시면은 외국인이 뭐 많이 사진 않았네요. 하지만 830억 정도 매수해주면서 아주 나쁜 모습은 아니고요. 그러면서 아마 반등이 나왔던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세 종목이 일본 경제보복 관련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불매운동 관련주로 이제 꼽히면서 올라갔죠. 세 종목이 아니라 두 종목이네요, 위에. 지금 모나미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요.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틀째 대량 거래 터지면서, 예,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치고 올라갔고요.
뭐 여기에서 사실 좀 조심해 하셔야 될 부분은 워낙 빠르게 치고 올라가서 지금 위에 긴 꼬리를 만들어 줬고요. 뭐 이 부분은 사실 근데 뭐 워낙에 지금 거리랑 터지면서 대량거리 터지면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지금 뭐 다음에 음봉을 맞을 거다 뭐 아니면 옆으로 행보할 거다 더 치고 올라갈 거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예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맞은 부분도 사실은 너무 치고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자 보시면은 지금 월봉상 지금 한 번에 그냥 이틀째 올라갈 때 지금 뭐 지지선 저항선들을 다시 뚫고 올라갔다가 너무 올라갔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다시 되돌리기 꼬리 만들어 준 거. 지금 이 월봉상 어떻게 보면은 그 볼린저 밴드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돌아온 거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니까요. 하지만 뭐 이런 주식들은 사실 뭐 어디가 제한이고 어디에서 조정받을 거고 이건 뭐 예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모멘텀이 지금 계속 살아가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매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뭐 더 날아갈 수도 있고 여기서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고 만약에 모멘텀이 깨지면은 급락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모멘텀이 그러면 짧게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일본 수출 규제 일본이 보복하는 걸 갑자기 돌릴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 관련돼서 확률이 낮다. 얘 지금 준비된 카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계속 고조될 가능성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와 일본이 스스로 해결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 아직은 지금 뭐 예측 자체가 좀 어렵고요. 결국에는 이런 어떤 진짜 실질적인 문제 공급에 관련돼서 반도체 공급 불안 미국 기업이나 경제 영향을 줘서 이제 결국에는 트럼프가 개입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면 이 시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지금 당장 훼손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할 가능성.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순환하는 거로 봐서는 얘가 지금 뭐 혼자서 날라가고 얘가 혼자서 날라가고 뭐 이러고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하면 조정 양상이 오고 어느 정도 상승하면 조정 양상이 오고 뭐 조정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 진짜 뭐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옆으로 가다가 또 올라가다가 뭐 올라갈 때는 사실 이런 주식들은 보통 치고 올라가죠.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갑자기 급등하는 양상 그러다 또 좀 주춤하고 뭐 그거는 이제 중간중간 제가 짚어드리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는 한은.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고 제가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는 게 좋으신지 안 좋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해서 방송을 만들도록 할게요. 저도 지금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리고 이제 방송 시간이나 지금 13분 됐네요 벌써 이거 제가 좀 느리게 하다 보니까 어, 지금 뭐 지금 이것도 동진세미 캠도 뭐 워낙 좋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뭐 크기나 시총 크기나 지금 뭐 수급은 사실 뭐 이게 지금 왜 공매도를 때리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은 어차피 결과는 드러나게 돼 있고요. 그거를 이제 아주 큰 흐름을 공매도로 해서 지금 상황에서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돌리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는 지금 아주 큰 건 아니고 크게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240 지지 나왔고 지지 나온 상태에서 운이 좋았죠. 여기서 그 터지면서 치고 올라가고 지금 여기 치고 올라간 상태에서 꼬리 만들어 줬지만 사실 옆으로 가면서 5일선 지지를 해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모멘텀은 손상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이후의 가능성은 다시 뭐 하루 이틀 더 옆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막 뜨네요. 이게 어렵네요. 근데 제가 이거 핸드폰 화면을 띄운 이유가 PC 버전보다 핸드폰 화면이 훨씬 그래프나 차트나 보기가 쉬워요. 그렇게 핸드폰 버전은 그렇게 만들어야만 사람 유저들이 사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 사용하기가 좀 편하고 보기도 좋고 설명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거고요. 일단 보시면은 그래서 지지가 나왔고 그러면 지지 5일선 지지가 2,438원 뭐 이 정도에서 지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음날 이제 내일 월요일 날 됐을 때 5일선 한 이 정도 올라가겠죠. 12,800원. 이거에 대해서 뭐 지지가 나와준다면 뭐 그런데 이제 아주 큰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뭐 어차피 장중이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렇게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은 뭐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또 옆으로 하루 이틀 가더라도 결국에는 일주일 뭐 2주일을 본다면은 우상향 모멘텀이 손상되지 않으면은 날아갈 가능성이 높은 주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제 제가 시나리오 말씀드렸고 그러면 일본에서 지금 이 체크 포인트가 일본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게 그럼 뭐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 위안부 배상 문제 일본 초계기 문제 뭐 일본 수산물 규제 이거 일본 지금 신문에서 일부 신문에서 이 네 가지에 관련돼서 지금 해결이 돼야 된다 아니면 이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좀 개선돼야 돼 개선돼야지만 이 문제가 가닥을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중에서 우리가 그럼 물러설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일본 수산물 규제 이거 후쿠시마 관련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지금 WTO에서 그 통해 가지고 이기까지 했는데 이거를 뭐 그거를 되돌리는 것도 제가 보기에 국민 정서상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먹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일본 수산물 관련돼서 지금요. 후쿠시마 수산물이 뿐만 아니라 일본 바다가 다 지금 오염이 된 상태인데 좀 어려운 문제고 일본 초계기 관련돼서도 결국엔 그 우리나라 해군이 뭐 레이더를 쐈다 일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죠. 위안부 배상 문제 관련돼서도 이거 지금 뭐 화해치유재단 해산한 거 뭐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이것도 우리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이것도 지금 저도 더 알아보니까 이거 개인 배상 관련돼서 저희가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이거 배상 받을 때 배상금으로 받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얘기가 이제 틀린 거죠. 결국엔 이 네 가지 문제 중에서 어떤 것도 우리가 지금 심정상 뭐 국민 정서상으로 봤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렇다면 정부도 이거에 관련돼서 경제적인 문제가 걸렸음에도 인정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계속 커지고 하면 뭐 그 부분에 관련돼서 정부가 좀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을 수는 있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뭐 우리나라 정부도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뭐 좀 전향적인 약간의 태세 전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은 지금 이게 워낙 큰 문제예요. 일본에서 문제로 삼은 게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의 약점이 지금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사람들이 설마 어떤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양상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 맨 처음에 벌어졌을 때도 보통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한 게 이거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전되거나 계속 끌고 나갈 수 없다. 트럼프나 중국이나 이거 이렇게 그 부담스럽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계속되고 더 고조되고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거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거 이거 끝나지 않는 전쟁이다. 이거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전쟁이다. 이렇게 태세를 바꾸는 것처럼 일본 경제 보복 관련돼서도 지금 그런 식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그렇다, 그러니까 대비해라 이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아베가 지금 정치적 목적으로 참여한 선거에 도움받기 위해서 이 카드를 제시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이거 관련돼서 지금 그리고 트럼프가 하는 걸 지금 보고 배워서 뭐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런 카드를 준비해서 던져봤는데, 지금 뭐 얘네들이 지금 보니까는
이거 관련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제한하고 했을 때 우리의 손해는 적고, 그러면은 얘네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반도체 산업을 뺏어올 수 있다. 아니면은 이거 우리하고 저 뭐냐 일본과 한국의 반도체 관련된 헤게모니 싸움이다. 이건 이런 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그리고 추가 규제, 수출 규제, 뭐 장비라든가 뭐 실리콘 웨이퍼 이런 것들을 막 전반적으로 다 수백 가지에 대해서 만약에 제한을 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이걸 대응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결국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생산이 중단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일본과 뭐 미국 업체, 대만 업체들한테 기회가 생기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문제가, 제가 이제 그 가능성이 당장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으니까, 그 공백이 있으니까 미국 기업가 강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트럼프가 구두 개입하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합리적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베가 드라이브를 건다면, 그런 것들을 만약에 감안하고 만약에 그림을 그렸다면, 그리고 트럼프하고 만약에 교감이 있었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굉장히 큰 문제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일이 진행되어 가는 걸 봐가면서 결국에는 어떤 실마리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추적해서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그럴 가능성도 적지만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 본다면, 지금 이 문제가 아주 단기간 해결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이런 주식 관련돼서 모멘텀에서 갑자기 훼손될 가능성도 적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향후 증시 방향성에서 일본 경제보복이 갑자기 되돌아가 연기되거나 처리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면, 증시도 전반적으로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번 달 연준 금리 인하 폭이나 가능성, 지금 어저께 미국 증시가 떨어진 거에 대한 이유로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낮아졌다, 왜냐면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미중무역 협상 관련돼서도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거 관련해서 지금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방향성을 정할 만한 아주 큰 이슈가 당장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북미 정상회담 관련돼서도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보복 이걸 탑픽으로 뽑습니다. 이거 굉장히 한동안 주시해야 될 문제고요. 계속 방향성을 탐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이게 지금 어떤 거 봤어요. 다음 주에 그 옵션 만기일이 있죠. 다음 주 목요일이죠. 옵션 만기일은 뭐 언제나 제가 봤을 때 그 주는 좀 부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생기는 뭐 주기는 한데요. 지금 이거 관련돼서 만약에 불시에 재료가 나온다면 옵션 만기일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거래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라아빠 TV의 보라아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